이 가고 있는데 천연기념물이. 천연기념물. 진짜 천연기념물이 막 튀어나왔는데 나도 모르게 저기 탁 박았어. 천연기념물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렇게. 안녕하세요. 윤혜니 해석 블랙박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제 블랙박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운전하고 있는지 또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 좀 눈여겨서 볼 건데 좀 떨리기는 해요. 네, 제가. 저희가 포맷을 바꾼 다음에 네. 좀 흥미진진해졌어요. 근데 좀 부담스러워요. 왜요? 이런 게 선택을 누군가를 이제 하는 게? 선택한다는 게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은 힘들어서 이런 영상들을 올려주시고 보내주신 건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선택하는 게 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뭐 절대적인 뭐 기준이 네. 된다기보다는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에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그렇죠. 같고요. 네, 정경미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영상 보시죠. 자, 시골길 같네요. 네. 시골길. 자, 한적해 근데 보이네. 꽤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네. 봤어요? 뭐가 지나갔는데 지금 보셨어요? 예. 이게 걔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지? 여기 사람 지나가잖아요, 그죠? 네. 사람 지나가고 여기 있네요, 여기. 튀어나왔는데요? 네. 완전 깔고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죽었을 것 같아요. 로드킬. 경미 씨 개 키우세요? 예. 몇 마리 키우세요? 2마리 키우다 이제 한 마리는 무지개 다리 건너고 그러셨구나. 한 마리 있는데 저 영상을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개는 주인 없는 개인 것 같아요. 주인 없는? 네. 앞에 사람이 몇 명 있었잖아요. 2명인가 있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앞에 걸어가는 2분이 있었는데 네. 개 주인이라면 저런 도로에서 저렇게 네. 개를 따로 이렇게 풀어놓고 걸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도로기 때문에 안거나 아니면 목줄을 굉장히 가까이에서 데리고 다니거든요. 목줄이 없었죠? 아까, 네, 그죠? 목줄이 없었어요. 근데 저런 시골길 다니다 보면 네. 저런 일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고양이도 있고 뭐 그냥 산짐승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시골에서는 목줄 없이 그냥 풀어놓고 그렇죠. 많이 키우세요. 네. 그리고 저렇게 그 주인이 아니라 돌아다니는 들개들도 많고 해서 맞아요. 네. 그런데 저런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요. 이거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서 사람이 다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서 네. 뭐 과실 비율을 따지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은 저 강아지가 주인이 없는 강아지라면 네, 주인이 없다 네, 생각을 주인이 했을 때 없다고 한다 그러면 그냥 뭐 죽은 거죠. 걔가 죽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저런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제 강아지나 이런 동물들 때문에 다른 사고가 났어. 피하려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로는 뭐 길에서 동물을 마주치면 피하지 네? 말고 그냥 밟아 넘어가는 게 맞다. 왜냐면 걔는 2차 사고 일으키면 본인 책임이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뭐 동물이 튀어나오는 걸 피하기 위해서 뭐 핸들을 꺾거나 했다고 해도 만약에 다른 차랑 충돌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치게 되면 그럼 순전히 그 운전자의 잘못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될 수 있고 만약에 소유자가 있다. 아까 저기 그 2분이 걸어간 2분이 예를 들어 주인이다. 그렇죠. 반려견이라고 견주다. 하면.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마찬가지로 이 변호사님과 마찬가지 의견이고요. 만약에 주인이 없다면 실제로 유사한 판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그 목줄을 하고도 실은 그 반경이 좀 넓잖아요. 그 애완견의 경우에는 목줄 좀 짧게, 리드줄을 좀 짧게 잡으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어떤 그런 그 애견에 관한 그런 어떤 관리에 소홀했던 견주의 책임을 한 50% 정도까지 저런 사고에서 인정했던. 왜냐면은 실은 이 강아지라는 동물은 그 사람만 바라보잖아요, 그죠? 네. 사람만 바라보고 주인의 어떤 발길 옆에서 계속 걷고 싶어하는 아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아이에 대해서 어떤 그런 도로상의 위험에 노출시키고도 제대로 관리하자는 그런 책임을 아무래도 좀 공평한 분담상 좀 인정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운전자가 걔가 만약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견주한테도 돈을 물어줘야 되나요? 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정말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강아지는 동물이라서 어떤
뭐 손해배상의 어떤 그런 주체가 되지 못하죠, 그죠? 법적으로는 물건에 해당합니다. 뭐 예전에 2012년, 13년에는 강아지에 대해서 좀 그 소송에서의 어떤 주체성을 인정해야 된다 해서 실제로 소송까지 있었고 그런 사건들도 있는데 물어줘야죠. 왜냐하면 이건 물건이고 물건 손괴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리고 실은 지금 교통사고인 경우에 만약에 목줄을 하고 있었고 관리가 좀 소홀했다라고 한다면 실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 목줄을 관리를 못한 견주의 책임 100%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강아지가 너무 급작스럽게 튀어나왔어요. 그죠? 그렇죠. 네. 맞아요. 풀밭에서 나온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 사건을 그 앞과 옆에 걷고 계셨던 분들이 견주라고 하고 갑자기 튀어났다라고 한다면 견주의 책임 100%라고 봅니다. 맞아요. 이 사건은요. 너무 갑자기 튀어나와서 도저히 피할 수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일부 그 운전자의 어떤 과실이 인정될 만한 그런 사고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 견주와 그 운전자 간의 공평한 어떤 손해 분담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네. 강아지 손해에 대해서도 견주에게 물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운전자 입장에서 만약에 그 관리를 잘못했는데 강아지를 관리를 잘못해서 사고가 나서 걔가 죽었어요. 나한테 개값 물어내라 그러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왜요? 나 정말. 내가 지금 걔 목줄 잘해갖고 가고 있는데 그냥 오토바이나 차고 팍 쳤어.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놓쳤다거나 줄을 놓쳤다거나 막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차 앞으로 튀어나와서 막 그러면 네, 그거는 그치. 이거는 견주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 개를 피하려다가 다른 사고가 났다. 네. 그러면 개 소유자가 있다면요. 예? 그 사고에 대해서 그 개 소유자도 처분을 줘야 돼요. 네, 맞아요. 네, 그건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분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인 거 아시죠? 예?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를 지금 두 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 그래요. 누가 보아도 운전자가 억울하면 운전자 책임이 없을 만큼만 견주의 책임이 인정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견주와 운전자가 공통적으로 과실이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그 손해에 대한 어떤 배상도 마찬가지고 실은 강아지의 경우에는 위자료까지 인정된 바가 있어요. 조금은 다른 사안이긴 한데 이건 대법원까지 간 판단 사안인데 2012년도에 자기가 해외로 가면서 한 3년간 이 강아지를 좀 기관에 맡겼어요. 잘 키워달라고. 근데 그 기관이 이 강아지를 그 유기견으로 오인해가지고 안락사를 시켜버린 거예요. 예, 그런 사건에서 그 견주가 실은 그 동물의 어떤 소송 주체성까지 인정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송을 진행했다가 견주에게만 지금 승소 판결이 났는데 그때 3년간 위자료가 600만 원 정도 인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 애완견과 이 견주와의 어떤 그런 그 사이가 실은 뭐 남다르다거나 아니면 어떤 좀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은 실은 이런 상황에서 위자료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고 있는데 천연기념물이. 천연기념물. 진짜 천연기념물이 막 튀어나왔는데 나도 모르게 저게 탁 박았어. 네. 천연기념물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렇게 쥐가 와서 움직여. 그러면 괜찮나? 괜찮아요. 그냥 로드킬이에요? 네, 그냥 로드킬. 로드킬이에요. 했는데 되게 우리나라 귀한 한 마리밖에 안 남은 부엉이나 저 시골에서 가끔 멧돼지 잔치하고 그래요. 멧돼지 물리쳐가지고. 멧돼지를 물리쳐서? 네. 아니야, 멧돼지 차로 쳐가지고 죽은 거 이렇게 가서 잡아먹고 그랬습니다. 진짜 대학 극단적이다. 진짜 극단적이다. 천연기념물. 합글쎄요. 그러니까 로드킬은 정말 어찌 보면은 실은 동물은 법적으로 본다면 물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있는 앞 차량이 적재 차량이 많이 뭔가 짐을 적재했는데 이 적재를 느슨하게 해가지고 그쪽 짐이 하나가 풀린 거예요. 그걸 늦게 발견해 가지고 1시간 정도 있다가 그걸 밟고 지나가면 사고가 난 거죠. 자, 이랬을 경우에 즉시 떨어진 것을 밟고 사고가 난 경우와 한 1시간 있다가 밟고 떨어진 그 사고가 이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로드킬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갑자기 들어온 물건이에요. 그냥 법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나쁜 운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근데 앞선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즉시 이 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정말 이건 11회 중과실에 해당하는 정말 무거운 어떤 교통사고에 해당하고 그 적재 차량은 형사적 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 그런 사안에 해당하고요. 만약에 1시간 뒤에도 그 적재 차량에서 떨어진 물건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서 사고 났다. 그럼 이건 국가 배상까지 가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도로의 주체는, 도로의 관리 주체는 실은 국가 내지는 지방청이에요. 그러면 그 도로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였다. 그러면 그 적재한 그 물건을 적절하게 시간에 잘 관리해서 치울 의무가 주어져요.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또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로드킬은 아니죠.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상이 되겠습니까? 도로 관리 주체한테 무슨 책임을 묻기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사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지금요? 산으로 갔죠. 오늘은 오늘은 누구를 뭐 선임하고 그럴 만한 건은 아닌 것 같고요. 아, 슬프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정말 애완동물을 반려견, 뭐 반려고양이 뭐 이런 거 굉장히 그 가치라는가 아니면 인간과의 교류가 막 이렇게 중요해지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제 그 교통사고와 관련돼서는 그 이제 소유주가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길에 데리고 다닐 때 정말 보호의 대상이죠. 일단은 오늘은 정리를 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뭐 견주, 견주들이 일단 조심하고 왜냐하면 얘네들은 모르기 때문에 막 뛰어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부터 잘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고에서는 운전자의 잘못은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궁금한 영상 있으신 분들은요, 윤혜니 블랙박스로 뚝뚝 문 두들려 주세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